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쇽쇽쇽 모아서 알려드리는 이백 이제 시작합니다. 친절하지만 성의 없는 팟캐스트 IT 만담수다 삼천포 토킹쇼 이백 3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백의 평균 이하의 남자 평안함 이기삼입니다. 그리고 이백의 기둥 서방? 예, 박성훈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기둥 서방 좋네. 좋죠. 네. 그냥 이 대본에는 제가 오랜만에 대본을 썼는데 거기는 그냥 기둥이라고만 돼 있는데 좀 밋밋해서. 원래 대본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래도 성의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참 별걸 다 하시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성의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그 청취자분들께서 그 깨알같지만 소중한 댓글들을 무려 13개 남겨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모두 댓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 점 저희 청취자님들께 진짜 깊이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달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정확하게 사과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모로 여러 사과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성의 의미로 저희가 댓글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방송에서 직접 그 댓글에 대한 리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 그 첫 댓글을 남겨주신 프리토피아님, 전혀 IT에는 이분이 관심이 없는 분인데 저 때문에 강제로 이걸 팟캐스트를 강제로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훈하게 댓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아니네요. 거의 다 저희는 실명인데 김원경님께서 역시 아시는 분이 하니 더 재미있어요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박 차장님께서 아시는 분인가요? 예, 그 대신 댓글을 좀 말씀하시죠. 소니 홍보 열심히 하세요. 소니 쪽이시구나. 그 미디컴 쪽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친절하지만 성의 없는 방송 컨셉부터 핫하네요. 앞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이제 해피제로 피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조금 아주 손톱만큼 친절해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제 사무실로 박 차장님이 찾아와서 하루를 같이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 같다면, 이제 회의를 하겠다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장기간 회의를 한 결과, 박 차장님하고, 홍대 합정 인근의 북카페를 순회 돌면서, 그렇죠. 서로 같이 만보를 걸은 걸로 이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만보 돌파. 여튼 여러분들 많이 걸으시고요. 어찌됐든 뭐 걸으면서 이것저것 서로 이렇게 팟캐스팅 앞으로 대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 것도 자꾸 들으시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바뀐 모습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그 윤영준 형님, 그리고 김은하 누님, 그 이세환님, 이용기 씨, 그리고 문지영님, 그리고 슥님, 양사만님, 면철님, 행인님, 산호라면님, 모두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산호라면님께서 좀 길긴 하지만 들을만 하네요. 다음 주 넥슨 직원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돼요.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이 산호라면님이 그 넥슨에서 오시는 그분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차장님도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자기가 홍보를 하나? 어쨌든 지난 방송에 미리 예고 드린 것과 같이 그 넥슨 홍보팀의 그 박성민 과장님을 이따가 자리 함께 하실 예정이시고요. 아직 오진 않으셨어요. 오늘 지하철에 좀 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입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순서가 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첫 광고가 있어요. 네네네. 그 첫 광고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IT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IT 만담수다 삼천포 토크쇼 이백. 이백의 첫 공약 아이돌 소환 프로젝트. 아이돌 소환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하는 방법은 팟빵에서 댓글 달기, 별점 주기, 그리고 공유하기. 참 쉽죠. 광고 끝. 네. 대단하네. 3회 만에 광고를 유출을 하나요? 아, 그렇죠. 제가 5분 만에 뚝딱 만들었어요. 광고를 주실 곳도 없을 뿐더러, 우리 광고, 이제, 서로, 이렇게, 셀프 광고라 그러죠. 네. 여러분의 앞으로, 저희가 이제, 처장님하고 첫방 때부터, 저희가 이제 공약했던,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저희만 이게 좋아하는, 첫 광고, 첫 그 공약인 그 아이돌 소환하기 프로젝트. 네. 이거를, 성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셀프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광고도 제 목소리라.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맨날 길다고, 여러 청취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IT 이슈를 딱 3개만, 물어 뜯어먹는 위클리 브리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그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중 근신을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네. 게임 회사에서 또 훈훈한 소식이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곧 이게 출연하시는 그 박성민 과장의 몸을 담고 있는 넥슨에서 네. 그 세월호 참사 성금으로 10억을 낸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만 했어요? 아직 안 내셨고? 아직 안 내죠. 왜냐면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발표 그렇구나. 먼저, 후 결제.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넥슨이 요 10억을 내기 전까지는, 그, 양현석 씨. 네. 그, 뭐죠? 회사 이름이? 예전에 YG 패밀리. 양군 패밀리였는데? YG. YG. 네. YG에서 5억을 기부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5억 적지 않은 돈이에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 별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 유명 연예인이 이제 5억을 기부를 하신다고 밝힌 다음에 기업 중에서는 아마 최고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그리고 요 이제 넥슨이 발표 있고 나서 양현석 씨한테 자극을 받았는지 SM의 이수만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만이요. 네. 이수만 선생님이 바로 또 10억을 10억이요. 쾌척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네. 하여튼 우리 국내 재벌들도 아직 별 행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중 근신하는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10억을 쾌척을 한다는 좀 의미가 있죠. 혹시 저희 지난주 방송을 듣고 뭔가 좀 이렇게 용단을 내리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 방송에 마지막에 울컥했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효과가 있었나 보네. 그런가요? 설마 들을 리 만무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저희 방송을 들었고 이런 그 용단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저희가 좀 일조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그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서 애견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생겼다는데 이게 어떤 소식이에요? 네. 그 케이블 TV 회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CNM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CNM. 네. 거기서 애견 전용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름이 해피독 TV네요. 해피독 TV. 해피독 TV.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개가 방송을 보는 거예요. 개가요? 개가. 응.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개를 키우는 주인을 위한 방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은 관심이 없고 개를 위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가 테레비를 보냐? 네, 그러게요.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가 어디서 이거를 방송을 가져와서 하는 건데 임신한 개
네. 임신한 개도 사람처럼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근데 이 임신한 개가 네. 그 TV를 보고 힐링을 하고 네. 다시 우울증이 좀 덜해지고 또 주인이 출근했을 때 집에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걸 켜놓고 가면 개들이 심심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실에 우리 아버님들, 그 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들인데 보통 거실에서 아버님들이 이제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이제 TV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힐링,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힐링을 받고 있는데, 그럼 강아지들도 이제 보통 그런 느낌으로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방송을 본다는 건가요? 사람이랑 있을 때는 TV를 절대 안 본대요. 네네. 안 보는데 네. 주인이 출근했거나 네네. 뭐 어디 휴가를 가서 집을 비울 때, 네. 요때 TV를 틀어주면 네네. 즐겁게 본다는 거예요. 아, 그때 TV를 틀면 즐겁게 본다. 아, 그럼 강아지를 위한 방송. 아, 그럼 이제 강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아지를 위한 광고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개 사료나 뭐 네. 이런 거. 개가 침 좀 흘리면 주인이 좀 사주겠죠. 아, 그렇구나. 이제 뭐 1인 가족이 되고 그리고 애견을 가족같이 이제 생각하는. 아, 그런 사람 많죠. 동반 뭐라고 하던데? 예. 반려. 아, 반려동물. 아,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제가 이거 평안함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반려동물, 그러니까 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가면 이제 그 애견병원 이런데 호텔 뭐 이런데 맡겨 놓으면 되는데 출근을 하거나 이제 좀 장시간 이제 집을 비워 놓으면 강아지가 되게 심심해하고 그쵸. 침울해 있고 우울증도 걸린다고 이야기는 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좋아하세요? 강아지? 저도 뭐 이렇게 큰 개는 좋아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키우는 거는 별로. 저나 차장님이나 뭐 이렇게 반려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서 근데 대신 그 방송,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뭐 하면 돼요? CNN 가입을 해야겠죠. 아, CNN? 아, CNN에서 이제 직접 그냥 그러니까 유선 케이블 방송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사는데 이 지역구가 아닌 방송을 보려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IPTV를 또 많이 듣는데 IPTV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CNM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차별화를 하는 거죠. 시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면 그렇죠. 되죠. IPTV에서 땡겨오기 위한 뭐 일종의 포석이라고 보면 되죠.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뭐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면은 뭐 TVN, OCN 뭐 이런 거밖에 모를 건데. 아, 그거는 이제 케이블 방송에 있는 채널이고 네네. 이 CNM이라는 거는 그런 케이블 채널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아. 공급하는 회사. 네네. 그러니까 CJ 헬로비전, 네. 그다음에 여기 태광에서 하는 거, 네. 티브로드, 그리고 현대 OCN, HCN 그런 거. 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인천 방송 있잖아요. 그거는 케이블이 아니라 그럼 방송사인가요? 인천 방송? 네. OBS? 아, 경인 방송. 경인 방송. 아, 진짜 무식하네. 아, 내가 괜히 평균 이하의 남자가 아니라니까. OBS는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케이블 채널의 하나였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것도 이렇게 지상파처럼 고정 번호를 채널을 부여를 받았잖아요. OBS도. 네. 그 지상파랑 큰 차이가 없죠. 그것도. 알겠습니다. 아유, 뭐 제 미천이 다 드러나서 죄송합니다. 아, 오늘 유독 많이 드러나는데. 제가 왜 그 필명이 왜 평균 이하의 남자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좀 의아한 건데, 미국 정부에서, 지네 나라에서 만든 익스플로러를 쓰지 말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MS가 만드는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잖아요. 네네. IE라고 이렇게 줄여서 뭐 많이 쓰는데, 네. 여기서 보안 결함이, 심각한 결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특정 해커가 네. 유명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 뭐 아마존, 네. 뭐 이베이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해커가 띄워놓으면은 이걸 IE를 쓰는 사람이 이게 진짜 아마존인 줄 알고 거기서 만약에 결제를 하든가 뭐 개인 정보를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배송을 하려면은 알아야 되니까 주소를. 그럼 그런 걸 해커가 뺏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도 네. MS에서 보안 업데이트를 할 때까지는 IE를 쓰지 마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가 생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 한국에서 윈도우를 많이 쓰니까 다 기업 할리로 이제 익스플로러를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익스플로러 말고 또 다른 윈도우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네, 웹 브라우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만 해도 지금 구글의 크롬. 전 크롬 쓴 지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크롬이 좀 편하고 그리고 최근에 카발 만든 이스트 소프트. 네. 거기에 계열사죠. 그러니까 줌 인터넷에서 만든 스윙이 있어요. 스윙. 거기서 그 스윙도 이런 보안 결함에서 안전하다. 네. 그래서 물어봤죠 또. 그 스윙 쪽 사람한테. 이거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망가진 이후로 다운로드 수가 좀 변동이 있냐? 네. 아니나 다를까? 네.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20%? 야,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렇죠. 증가폭인데, 근데 익스플로러를 쓰지 않으면 좀 유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네, 인터넷 뱅킹이나 뭐 그런데 스윙 같은 거는 네. 그런 IE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90% 이상 커버가 돼요. 인터넷 뱅킹이나 네네. 결제 같은 게. 네. 그리고 요즘 크롬도 워낙 이제 쓰는 사람이 많아서 네. 웹사이트에서 크롬 버전도 구동이 되도록 요즘은 다 개발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다 이건 아니지만 네네.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사파리는 어때요? 사실 저는 사파리를 안 써봐서 맥이랑은 별로 안 친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파리는 불편합니다. 역시. 예,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질구레한 걸로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뭐 특정 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불편하고요. 특히 뭐 예매나 이렇게 또 돈 관련된 거는 사파리는 그냥 패러럴즈로 인스톨 해가지고 그냥 쓰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사양 PC에서도 구동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레노버 태블릿 2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톰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그나마 익스플로러보다 빨리 구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윙 개발자들이 이걸 처음부터 작업을 할 때 크롬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크롬의 어떤 그 속도와 네. IE의 편리함을 결합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익스플로러 말고 말씀 주셨던 스윙이나 아니면 크롬 같은 이 브라우저에서 온라인 게임들이 다 구동하기에는 뭐 불편함은 뭐 없나요?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죠. 뭐. 네. 전문가 분 오셨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모셨죠. 네. 오늘 지하철 때문에 지각을 하신 넥슨의 박성민 과장님이 이제 막 자리에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산호라면님께서 기대해주신 넥슨의 박성민
과장님이 아니라 제가 방금 인사를 드렸는데요. 실장님으로 이제 승진하셨대요. 네, 박성민 실장님을 모시고 저희 심층 분석하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그 게임 이슈를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넥슨의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하는 건데, 네. 저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 말고, 네. 좀 재미지게 뭔가 찰진 그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 갑자기 주문을 받아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성공한 오타쿠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게임을 하지 말라는 당연히 부모님의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게임을 했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물론 게임을 하고 공부도 같이 했지만 게임을 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실장님 자기소개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부탁을 드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섭섭했을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준비 안 했어요. 준비된 멘트인데. 그러면 실장님 그 넥슨에서 네. 실장님 그러면 저희 방송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그 주변에 지인분이 이걸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거 한번 들었고요. 네. 다 듣지 못했고요. 네.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앞에 한 30분 정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다 듣지는 못했다. 네. 그럼 지인이 듣고 있다. 그럼 누구의 추천으로? 저희 회사에 네. 아무래도 저희 쪽도 이제 IT 뭐 게임도 IT 회사로 분류가 되니까 요새 좀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네. 아닌가요? 뿜는다, 뿜어. 곧 핫해질 수 있는 네. 친절하지만 성의는 없는 방송. 저희가 그 이백의 두 MC고요. 네. 네. 뭐 차장님은 이제 안면이 있으신지 뭔가 자꾸 입이 실룩실룩거리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저 박성민 실장을 그 평사원일 때부터 쭉 봐왔는데. 평사원 네. 그 몇 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제가 게임빌 때부터 봤으니까 한 8, 9년. 네, 거의 한 10년 다. 참 신기하네요. 이거 난 실장인지 몰랐어. 저도 뭐 소개받기로는 과장님이라고 그럼 난 했는데.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우리 저 곽승훈 실장, 뭐 최현우 실장 이분이랑 동급인가요 그러면? 이름이 다 거론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저희는 뭐 그 생 라이브 방송이에요. 영어보다 상사네 그럼?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조직이 다르고, 조직이 다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제가 후배죠. 네, 그 실장님들은 다 되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경력을 쌓으신 분이고, 저는 갓 이제 실장을 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봉은 얼마나 올랐어요?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궁금해. 이게 연봉 협상을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봉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안 돼가지고. 얼마 부르실 거예요? 네,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연봉 협상이 아니라 연봉 통보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장한테도 통보를 해요? 뭐 협상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더 올라가면 모든 조직에서 더 그렇겠지만 올라갈수록 조금 또 너무 지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너무 질렀다가 또 하는 거 없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질러대나 그럴 수 있어서. 그렇죠. 실장님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정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지를 수가 없어요. 네, 좀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넥슨. 네. 넥슨에서도 실장 그때 지난주에 소개를 예고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우리 이제 실장으로 승진한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원래 실장급이 나오려고 했으나 그 외에 버금가는 존재감이 있는 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실장이 나왔네요. 섭외해 주신 분이 얘기 안 해주셨나 봐요.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자, 뜻하지 않게 실장님을 섭외하게 된
아, 정말 성의가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섭외를 하면서도 직감을 몰라. 결과적으로는 성의가 굉장히 있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브리핑 할 때, 네. 최근 게임 업계가 이중 근신 중에 있다. 네. 낮은 자세에서 더 낮은 자세로 있는데, 네. 넥슨에서 훈훈하게, 네. 10억을 네. 기부를 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네. 이거는 마치 실장님 들으라고 박 차장님이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때 자리가 없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드리고 네. 예, 그러면 실장님 넥슨에도 게임이 되게 다양한 게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부분은요. 도타2라는 게임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핫한 장르가 AOS라는 장르인데 AOS라고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LOL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롤? 네, 롤이라 그러죠. 네, 그 게임과 비슷한 장르. 그러니까 같은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하고 도타2는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 해외에서는 굉장히 어느 나라에서는 도타가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물론 LOL이 훨씬 인기가 많지만 그래서 저는 도타2의 국내 서비스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도타2라는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저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의심이 돼. 어떤 점이요? 회사에 지령을 받고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양대 산맥이에요. 도타랑 LOL이 뭐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 거예요. 도타가 원래 원조였고 도타에서 파생된 게임들이 LOL이나 요새 이제 최근에 또 나와야 되는 게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 그럼 도타가 그러면 롤 같은 종류, 그러니까 AOS. 아, AOS. 네. 아, 제가, 보이는 거와 같이 좀 무식해요. 잘 모르니까,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 도타2를 네. 스팀에서 봤어요, 처음에. 네, 맞습니다. 예, 스팀에서 네. 한글 게임이 거의 없는데. 네, 그렇죠. 친절하게 한글로 돼 있더라고. 네.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렇게 봤는데, 네. 뭐 이렇게, 롤이랑 좀 비슷한데, 네. 넥슨 로코가 들어가 있네. 그럼 그게 맞는 거죠? 네, 그게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해외 유명한 게임사 중에 하나인 벨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게임을 조금만 해보셨던 분이라면 다 아는 벨브라는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팀포트리스, 그 다음에 뭐 포탈, 그런 되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의 개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개발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말씀하셨던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거의 한국이나 아시아권에는 조금 약한데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한 도타라는 게임이고요. 도타라는 게임은 해외 아시아 쪽보다는 아무래도 스팀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실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계속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100% 생 라이브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여기서부터 원고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서 자꾸 이 의심이 되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외우고 왔나 봐. 2회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넥슨 분이 나옵니다 하고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우리 NXC의 이재규 이사님이 연락이 왔어. 넥슨 분 누가 나가시나요? 그래서 혹시나 또 내가 지령을 내리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미 다 파악을 해서 지령을 내리신 것 같아. 이거 대본을 읽는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노트북을 이제 저만 켜놓고 있고 네. 다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생 라이브로 이제 이빨로 터는 건데 진짜 이게 뭐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뭐 거의 대본을 외워오는 수준이야. 눈이 좀 빨간 걸 보니까 좀 한 이틀 밤샌 것 같은데. 오기 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역시 실장급은 실장님들은 다른 것 같아요. 실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지금 연령 올해 출처가 네. 어떻게 되세요? 죄송한데. 저는 양띠고요. 79년생이시구나. 네, 79년생입니다. 그러면은 36? 네, 이죠? 네.
그럼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실당님의 캐릭터와 에이지에 딱 맞는. 그렇죠. 야, 실당님. 네, 실당님에 딱 맞는 뭐 그런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생 라이브로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 도타 2? 네, 요 게임도 넥슨 콘솔 게임으로도 또 한국에서 즐길 수 있나요? 제 관심사는 콘솔 게임에 대해서. 콘솔이요? 네, 콘솔 게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넥슨이 만든 콘솔은 없고요. 네. 콘솔 게임을 만든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그다음에 엑스박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기. 그게 크게 세 개가 콘솔 게임인데 저희가 서비스하는 게임에 콘솔로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극히 드물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에 있는 DS에 있는 거기 이제 메이플 스토리가 한 2종이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또 엑스박스에 출시가 됐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저희가 콘솔 아무래도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보니까 콘솔 게임 쪽에는 사실 조금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도타 2 역시 콘솔 쪽에는 진출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팀이 이제 콘솔 게임, 그러니까 콘솔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던 거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E3 때 이제 도타2 국내 런칭을 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작년 6월이죠? 네, 작년 E3.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고, 이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롤과 이렇게 봤을 때? 네, 아무래도 뭐 선점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좋은 성적, 그러니까 기대했던 성적만큼의 결과를 얻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LOL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쉽고 재밌고 빠른 성향의 게임이라고 하면 도타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깊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전략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유저들이 조금 더 다가오기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LOL 같은 게 햄버거나 뭔가 피자나 뭐 이렇게 스파게티 같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저희 도타는 약간은 삼합? 홍어 같은. 한번 먹기는 힘들지만 그 맛을 정말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매니아가 되는. 나 홍어 먹으면 뒷골 땡겨서 안 먹는데. 저도 먹지는 못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한 번 먹기는 어려운데 시작하면 굉장히 매니아가 되는. 한번 입에 착 감기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은 그래도 유저분들이 저희 게임 좋아해주고 계셔서 그래도 계속 서비스하면서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또 뭐 LOL, 제2의 LOL을 뒤엎을 그런 정도까지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직 못 되고 있죠.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저희가 조금 더 유저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파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합을 햄버거 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햄버거 피자 삼합의 어떤 중간 정도에 있는 뭐 칼국수 정도로는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좀 더 대중적인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벨브라는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만들어진 게임을 가지고 국내에다가 이제 마케팅이나 뭐 사업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로컬라이제이션, 한글화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먹기 어려운 음식을 조금 더 좀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자꾸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청국장을 싫어하는 외국인들도 먹을 수 있게끔 향이 없게 하는 청국장들이 개발이 돼서 해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이런 사례처럼 저희도 어쨌든 그 게임성을 본질을 잃지 않되 조금 더 유저들이 다가오기 쉬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적인 방향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롤과 도타는 요 정도로 저희 정리를 하고 지금 작금의 가장 큰 이슈는 게임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셧다운제 그 합헌 결정이 남으로써 지금 4대 중독법이나 그 매출의 1%를 기부하는 뭐 인터넷 뭐 무슨 법이 있잖아요. 그게 좀 탄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현업에 계신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당연히 참 우울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생각이 되게 많고요. 저희 특히 현업에 있는 게임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합헌 결정이 났던 지지난주에 대부분 다들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합헌이 되고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그 종사를 하는 건 아닌데 좀 계속 그 사회가 게임을 사회 악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그 저희까지 조금 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뭐 대통령 뭐 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님께서 그 각종 규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게임 쪽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중국에 있는 텐센트나 아니면 샨다나 아니면 그런 큰 업체들은 정말로 그런 규제 없이 전 세계에서 날개를 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미 온라인 게임이 중국한테 따라잡힌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저희 지금 국내에서 1위라고 하는 저희 넥슨하고 그다음에 NC소프트 그 회사들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지금 중국 회사 뭐 한 1위 회사는 당연히 못 잡고요. 2위, 3위 하는 회사의 그 발끝도 못 미치는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규제들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뭐 얘기가 그러면 뭐 해외로 나가서 게임 회사를 차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많이 분위기가 안 좋죠. 아니 그 지금 한국의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넥슨 그 룩셈부르크에도 나가 있잖아요. 넥슨 유럽.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도 그렇고 그 왕족들도 서로 막 자기네 나라 와서 일을 해라 하면서 투자를 권하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만 유독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그 다른 의도가 뭘까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회사의 입장은 아닙니다. 역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실의 지령을 제대로 말하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박 실장님이 이번 그 아젠다가 나오니까 계속 저랑 같이 팔짱 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양주먹을 불끈 쥐고 왔다 갔다 뭔가 좀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그 합헌이 결정된 이것도 10대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자 미연에 뭐 이런 게 더 많은데 그 저도 보도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총량으로 보면 10대들도 있지만 20대가 더 게임을 더 많이 한다라는 조사가 또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더 논란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이슈가 되게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대관 부서에서는 되게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합헌 결정 때문에 게임 온라인 게임 업체에서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갈 건지 전개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합헌으로 인해서 게임 업계가 뭔가 응대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규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번에 조금 소위 말해 조금 더 이제 정부가 게임 산업을 육성을 할 그 모양새로 봤는데 결국엔 합헌 결정이 나면서 기존에 했던 모든 정책들은 그대로 갈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심한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 이중 규제다, 삼중 규제다. 그러니까 유독 게임에 대해서만 그런 잣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층에서는 PC방 가면 10시에 당연히 게임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도 12시에 못 하게 돼 있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서 또 다시 부모님이 지정한 시간에는 또 게임을 못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규제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들은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 사회 악이고 이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제 소개를 드릴 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 때 그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좀 뭐 지금으로 표현한 과몰입이라는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참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정말 뭐 가족들, 저는 사실은 뭐 가족들까지는 안 갔고요. 제 스스로가 그것들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게임을 많이 했을 때 나중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걸 좀 스스로가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가족들이든 아니면 그 위에 뭐 주변의 동료 친구들이든 그런 것들이 좀 그 자정작용이 있게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사회가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규제를 통해서 먼저 규제를 해버리니까 자정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못 가버리고 그냥 그게 다 무조건 안 좋은 걸로만 이렇게 보여지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네, 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샜는데 네. 과몰입하니까 생각이 나네. 저도 국민학교 1학년 때 심각한 과몰입이었어요. 오락 과몰입. 우리 학교 가는 길목에 오락실이 2개가 있었는데 네. 가다 보면은 너구리 그 시그널 음악이 막 나오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 이 너구리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학교를 못 가. 그래서 그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선도부 형 누나들이 와서 날 잡아갈 정도였어. 아니 1학년이 등교를 안 해. 대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당신은 국민학교죠. 8살이죠, 8살에. 그래서 또 이 담임 선생님한테 통보가 되고, 엄마한테도 통보가 되고. 네. 그래서 가끔은 오락을 하다 보면 누가 내 어깨를 툭 치면은, 딱 보면 엄마 아니면 선도부. 그 정도였어. 근데, 이렇게 쭉, 물론 이제 항상 과몰입이었는데, 네. 또 3, 4학년 요때 또 뭐 그때 우리 때는 이렇게 납땜으로 뭐 라디오 조립하고 이런 게 또 인기였는데 그것도 잠깐 하면서 또 잠깐 게임을 잊고 네. 그다음 6학년 때 또 반장 되고 나니까 오락실 안 가게 되더라고. 반장이요? 반장이 되니까 아 공부도 좀 해야 되는구나. 이거 너무 반장이 공부를 못하면 창피하겠다. 그때부터 내가 동화전가를 좀 보기 시작했지. 반장도 하셨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줄반장, 청소반장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반장. 반장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오락을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반장인데 꼴찌하고 그러면 창피하잖아. 그래도 10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관심이 이동을 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반장 그거 어느 정도 좀 성적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반장은 원래 그 투표로 하는 거예요, 투표. 그러니까 일부 좀 이 약간 그 독재 세력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은 담임의 권한 뭐 이런 건데, 저는 대전인데, 대전 중앙국민학교? 여기는 민주적으로, 그 학생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알겠습니다. 뭐 너무 또 국민학교까지 간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과몰입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뭐 게임 담당을 하다 보니 또 이제 팔이 또 안으로 굽는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중독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정부 규제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좀 직접적인 비교가 될진 모르겠지만 세월호 그 참사 겪은 유족분들이 요즘 가끔 보면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버님이 세금 내면서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산다. 이민 가겠다. 그 절규와 지금 게임 업체에서 툭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중 삼중 규제 들어오면 이 나라에서 사업 못한다. 차라리 외국 가서 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야. 오죽했으면.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과몰입하고 이 정부에서 말하는 과몰입은 좀 더 딥한 그 과몰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유년기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 뭐 성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성인이 되고서도 매 순간 과몰입을 하거든요. 네. 무언가에. 저도 초등학교 등하교 할 때 오락실에서 이제 게임도 했었고 오락실 앞에 옛날에 뭐 만화방에서 했던 뭐 20원짜리 게임, 50원짜리 게임 이런 것도 해봤었고
그리고 나와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 2, 뭐 버철 파이터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해봤었어요. 네. 누구보다도 이제 게임을 저도 많이 했었었고. 아니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잖아. 지금도 야동 과몰입인데 뭘. 사회생활 잘 하잖아.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 과몰입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거고, 좋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것 같아요. 네. 게임을 좋아할 때도 있고, 게임이 말고 또 다른 무언가에 또 과몰입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뭐 그러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생산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예, 이런 과몰입은, 네. 좀 더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정부에서 말하는 게 딥한 과몰입,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 네. 뭐 그러면은 뭐 무슨 FPS 게임을 뭐 입대 전에 뭐 즐겨 했다느니 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총기 사고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네. FPS 게임을 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네. 저는 군대에서 레인보우 식스 하면서 전술훈련도 했었어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네. 예. 저는 레인보우 식스 보면은 알파, 브라보, 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동선 짜가면서 팀으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하면서 전 전술훈련을 했었거든요. 시뮬레이션으로. 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FPS 게임을 많이 해서 뭐 사람을 죽였다느니 뭐 총기 사고가 났다느니 그리고 뭐 요즘 뭐 묻지마 범죄 뭐 네.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은 또 GTA가 나와.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꼭 이런 것들은 꼭 게임하고만 굳이 연결을 지어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얘기지 않느냐라는 또 입장이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당연히 저희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겠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가 가장 많은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그런 소위 말해 사회적인 뭐 문제라든지 뭐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게임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일례로 봤을 때 중독으로 같이 분류할 수 있는 과몰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뭐 술이나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술 담배를 한다 그래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분명히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고 술을 먹으면서 분명히 그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술 먹고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면 술이 문제인 건지 사람이 문제인 건지 지금 보면은 술 먹고 어느 정도 범죄를 일으키면은 정상참작이 돼가지고 그 죄가 조금 더 경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것들을 보느냐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도 그만큼 유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는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했고 다 오락이라고 하고 뭐 이랬었죠. 오락실이라고 하고. 하지만 지금은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분포가 돼 있고 한국만 해도 게임 유저를 저희가 분석하건대 거의 뭐 한 800만 명 이상이 게임을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계속 태어나니까요. 네. 네. 성인이 되면 게임을 안 하겠지만 계속 청소년층은 태어나고 그리고 계속 자라면서 그 일종의 게임을 즐기는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30대 넘어가고 40대 되고 가정이 생기고 나면은 게임을 좀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다 그 시절이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임 인구가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게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 좀 잘못된 현상인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빵을 훔치잖아요. 그럼 빵이 문제냐? 그렇죠.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 정확하게는 그런 것 같아요.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 근데 훔친 것 자체는 범죄는 맞아요. 그러면 왜 배가 고팠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빵을 팔았는지도 문제가 되죠. 빵은 만들었으니까 팔아야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술을 잠깐 예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술과 담배는 뭐,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순방향적인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뭔가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술과 담배는 안 해도 좋다, 안 할수록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술 먹고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죠.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술을 탓해.
맞잖아요. 네. 아, 저 술이 지랄이지. 네. 아, 욕하면 안 되지. 논술 어머님 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사람을 탓하는 것보단 뭔가 그 사람이 사고를 치는 그 수단, 네. 네, 그거를 탓하는 경향이 조금 네.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일종의 뭐 핑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미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문제에 있어서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가 맞잖아요. 그 사람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술에 예를 들어 뭐 술에 노출되게끔 만들었던 이 정부가 문제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항상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유독 지금 뭐 게임에 있어서는 항상 게임사가 제일 잘못했고 너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어떤 것들을 해줘야 돼라고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게임 담당 기자로서 저는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아유 뭐 정확하게 게임 담당 기자, IT 담당 기자, 자동차 담당 기자 뭐야 도대체? 게임 IT가 이제 게임을 다 이제 섭렵하니까. 근데 항상 들었던 의문이 네. 이런 규제가 쭉 있어 왔었고 그런데 술, 도박과 달리 네. 게임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네. 왜 게임만 이런가? 네. 만만해 보이나? 네. 뭐 이유가 뭘까요? 네, 참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슨 뭐 정보의 음모론도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냥 알 수 있는 실장인데 사람도 아니고, 네, 왜 몰라? 평범한 뭐 회사에서는 뭐 그냥 실장이라고 해도 평범한 시민이고요. 네. 과연 뭐 어떤 음모가 있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말씀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 기부 형님들 또 오시면 네, 남기부 그렇죠. 형님들 오시면 네. 지금 옛날 같았으면 저는 남산 갔어요. 남산 갔죠. 케이블카 타러. 여튼 네. 근데 뭐 그 어떤 의도였는지 그냥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정말 뭐 이 나라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지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도 조금 더 본인들이 그 소위 말해 그 영역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저희랑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쪽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이쁘다 해야 이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요? 때리고 막 이런 그렇죠. 거보다. 그 우쭈쭈 전략이라고 있죠. 잘한다. 네. 근데 아직 그런 솔직히 게임 회사들이 아직은 또 여러 가지 산업 자체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리고 좀 아직까지는 젊은 산업 벤처에서 이제 깨어나서 뭐 넥슨이나 인소프트나 이렇게 좀 뭐 NHN 같이 NHN은 게임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회사들이 조금 이제 산업의 성숙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정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정치와 뭐 그쪽에 그 유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근데 물론 지금 기존에 있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오래됐던 산업들은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유착이 돼 있죠. 그래서 나쁘게 보면 유착인데 그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 게임 산업하고 그 정부 쪽이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그런 커넥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실장님이 계속 좀 이렇게 위험한 수위를 넘는 발언을 많이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알아요? 그 넥슨 경쟁사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저희 뭐 청취율이 또 많이 올라갈지. 농담이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79년생인데 저희 형님 때도 그렇고 차장님 때도 그럴 거예요. 게임을 즐겨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께 오락실에서 잡혀서 집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언젠가는 눈치 안 보고 게임을 실컷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게임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도 이제 집에서 닌텐도 DS 그 모넌 4를 하면서 매일같이 몬스터 2마리씩 이렇게 잡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도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제 마눌님 눈치도 보고 애기 눈치도 보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짬 내서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 제가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혼나면서 네. 지냈던 그 환경과 지금에 와서 게임 시장에 대해서 니네 위험하다고 혼내는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난 한 2편 때인가 1편 때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말춤 한번 추는 것보다 몬스터 한번 때려잡는 게 네. 12배. 12배의 네. 매출이 네. 해외에서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뭐 진짜 말 그대로 한국에서 이렇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네. 오히려 뭐 비즈니스를 하기 더 편한 유럽이나 중국, 뭐 미국 이런 네. 쪽으로 아예 옮겨서 네. 자동차 역 수입하듯이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저는 또 한번 네. 음모론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저들한테 저희가 한국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를 가져가고 싶은 게 저희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넥슨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바람의 나라라는 그 최초의 온라인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온라인 게임을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때 같이 했던 여러 가지 청합주 분들 그리고 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하셨던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김택진 대표님을 포함해서 뭐 송재경 대표님 그런 분들이 다들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이쪽에 일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게임을 자기가 만든 정말 재밌는 게임들을 가지고 전 세계 유저들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거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게임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게임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 만드는 소위 말해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작가들이 내가 이런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런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 시작인 거지.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상업영화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처음에 시작은 그 순수한 의도로 시작이 되거든요. 게임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이렇게 좋은 진짜 정말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다들 한국인들이잖아요.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로 자기가 갖고 왔던 그 소위 말해 토종 한국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꿈을 항상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이죠.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뭐 저희가 아니라 어떤 회사든 그냥 해외에서 그냥 나가서 게임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뭐 중국 같은 데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들이 국가 경쟁력 뭐 차원에서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아쉬울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이 좀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이들이 게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알면은 이럴 수가 없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규제가 생각보다는 그 스무스하게. 응? 게임처럼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는 담배값은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지들도 술, 담배를 하거든. 네. 응? 자녀는 자꾸 하지 말라 게임하고 있고. 게임은 지들이 안 하거든. 네. 몰라. 지들, 자식들이 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네. 근데, 게임을 안 하려면 자기들이 놀아줘야 되는데, 놀 시간이 있어도 얘들은 안 놀아줘. 뭐, 접대받고, 놀러 가고 이래야지. 뭐 애들이랑 놀 시간이 있나? 그러다 보니 게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걸 좀 규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이러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냥 그 뭐 비서관이라고 그러나? 비서관들이 어디서 자료 긁어 모은 거 그냥 짜기 깨서 주면 그거 보고 게임이 이렇게 해로워? 이런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주무부처죠. 이제 이 여성가족부. 네.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장관. 이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외모가. 근데 이렇게 또 이쁜 아줌마가 또 이러니까 좀 그게 안타까워. 이거 뭐 성희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멋진 외모를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생각은 그런지 그게 좀 안타까워. 근데 저는 이 법안의 취지는 저는 찬성이에요.
단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지난주 방송에 그 박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실효성이 있느냐. 범죄이긴 하지만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아니면 뭐 큰형, 네. 의 주민등록을 뭐 그냥 뭐 갖다가 써서 그냥 해버리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효성이 없음에도 밀어붙이는 거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거의 뭐 99.9%. 무슨 의도예요? 설명 좀 해줘. 아까 얘기했잖아. 그 뭐 뭔가 이 끈끈한 관계를 한번 이참에 가져보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 근데 안 되거든 잘. 그러니까 한 번 걸었는데 이건 또 무슨 음모론이야. 반응이 없어. 그럼 2번 걸고 3번 걸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자꾸 이제 건다고 해서 이게 뭐 걸리나. 그러니까 안타깝지.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정부에서 이 법안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는 그러니까 이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 찬성이에요. 근데 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거는 더 이상 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게임의 중독으로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청소년들한테. 네. 학원 갔다가 학교 끝나면 학원 갔다가 학원 끝나면 이제 밤늦게 온다고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돼도. 그러고 나서 뭐 잠깐 짠 내서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죠. 물론 PC방에서 나오는 어린애들이 이제 육두문자를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언변을 펼칠 때는 혀를 내두르는데 네. 이런 차라리 뭐 그런 것들을 계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게임 외에 다른 거에 같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준다든지 네.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은 게임하는 거 싫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자기는 안 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게임하는 게 싫거든. 네. 그러니까 뭐 못하게 이제 제재를 거는 게 전부다라고 네. 말씀을 주시는데 뭐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뭔가의 그 제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전부터 오랫동안 게임 회사에서는 네. 뭐 이런 게임 중독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케어를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네, 저희 그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제재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게임 업체 스스로도 이렇게 그 유저들이 소위 말해서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과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지면 사회적인 문제도 될 뿐더러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이슈로 될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하는 유저가 예를 들어 어떤 나쁜 소위 말해 뭐 게임을 장시간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거는 저희도 동감을 하거든요.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가지고 뭐 5시간, 6시간 심지어는 막 며칠 밤낮을 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뭐 신체적인 그런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피로도 시스템이라든지 그 피로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즐긴 시간만큼 그 자연스럽게 점수가 차감이 되고요. 그 점수가 0이 되면은 그날은 더 이상 게임을 못 즐기는 그 할당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구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이제 장기간 게임 했을 경우에 이제 그만 게임을 하라라고 해서 그런 안내 문구도 계속 내보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런 계속 노력들을 기존에 원래 그러니까 하기 전부터 했었는데 지금 이제 들어왔던 방안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약간은 강제적인 어떻게 저희 쪽의 입장을 듣지 않고 그쪽에서만 생각을 해갖고 이제 만든 법안들 지금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다 털릴 대로 털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셧다운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유저들이 그냥 도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2차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번호가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정책이 생기고 나면 또 다른 또 규제가 들어올 것 같고 그냥 지금 분위기상은 굉장히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게임 정책, 이러한 법률이 국내 게임사에서만 해당이 되는지 이게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미 스팀을 통해서 뭐 데스 아일랜드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지금 뭐 패키지 게임이라고 네네. 하죠. 예, 그런 걸 다운받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러한 게임들까지 계속 적용이
포함이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국내 회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내에다가 그 지사 개념이든 회사를 두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똑같이 다 적용을 받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로 스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로 하는 거는 적용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악성 소위 말해서 저희랑은 다른 분야긴 한데요. 뭐 다른 불법적인 그런 뭐 도박 사이트 이런 데들은 해외에다 일부러 서버를 두고 글로벌로 가게 되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고 해갖고 그쪽 사람이 한국인이었네 해가지고 추적해서 잡는 뭐 이런 방식인데 뭐 스팀이나 아니면 그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로 서비스되는 플랫폼들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 2가 나왔을 때 이제 그 게임을 이제 그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가 유명한 게 또 이제 그 해외 그 리그들이 되게 많잖아요. e스포츠 게임이 되게 많은데 그 게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랑 그다음에 해외 선수랑 온라인으로 대회가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한국 선수가 학생이었던 거죠. 10시가 되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고 12시죠. 12시. 네. 12시 되니까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고 갑자기 대회를 중계하던 중계진이 저 선수가 왜 갑자기 디스커넥트 됐냐 라고 막 알아보고 막 했더니만 그 쪽지 같은 게 왔나 봐요. 나 지금 디스커넥트 됐다. 한국에서 셧다운 됐다. 라고 해서 그 중계진들이 굉장히 어이없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 지금 게임 대회 중간에 그래서 그 선수는 못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 게임 우승하면 상금이 또 있어요? 네, 상금 있죠.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아이디를 빌려서 뭐 아이디 많잖아요. 성인 아이디. 네. 급하게 빌려서 들어와서 대회를 다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웹툰 나왔다는 게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걸로 소재로 한 거예요. 웹툰 그 조드로의 에피소드가 그렇군요.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니까 또 박문희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제가 스타2 런칭을 제가 그 대행을 했었거든요. 뒤질랜드였어요. 우리 박 실장님 나온다고 하니까 박문희 씨도 지도 나간다고 그냥. 블리자드 박문희 팀장님. 네. 근데 팀장이에요? 부팀장. 부팀장. 네. 근데 부팀장보다는 그래도 실장님 넥슨이 좀 더 존재감이 있다. 그 존재감의 기준은 뭐예요? 매출도 매출이요. 있고. 근데 거긴 디아블로가 있잖아요. 네. 디아블로랑 스타크래프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도 디아블로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이번에 이제 콘솔로 나온. 그게 뭐 매출이 미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나 봐요. 반응이 좋다고. 한국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한데 그래도 저는 블리자드 3도 하고 있어요. 확장판 최근에 다운받았습니다. 뭐 하여튼 박문희 씨, 뭐 정승원 씨, 엄미나 상무인가 전문가 이사님 아니에요? 아마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승진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담당했을 때 아마 이사님으로 승진했었거든요. 그게 언젠데 이게 아마 벌써 5년 전이죠. 지금 또 뭐 전무쯤 아마 승진했겠네. 하여튼 뭐 세 분 나란히 한번 모실 테니까 방송 듣고 연락 주세요. 잘 연락하겠다.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중독도 전 엄청 좀 심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게임에 대해서는 제재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게임 로프트사 한국에서 이제 지사를 뭐 철수한 지 꽤 됐는데 그건 글로벌에서는 쏴버리니까 앱스토어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해버리면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게 온라인 게임은 뭔가 PC 앞에서 해야 된다는 뭔가 물리적인 제한이 있다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있다고 하면은 패킷이 다 끝나면 못 하는 거? 그 정도? 그래도 와이파이 연결하면은 뭐 거의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게임들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가 사실 그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죠. 한국에 처음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3GS가 제일 처음 모델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이폰 이후에 삼성의 갤럭시 런칭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들이 나왔죠.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가장 큰 게 화두가 뭐였냐면은 모든 지금 앱스토어에 있는 그 카테고리를 다 풀어놨으면서 게임은 안 풀었어요. 당시 그랬어요. 한 거의 근 1년 이상을 게임 쪽은 그
그 심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 그 앱스토어의 특성상 그 심의를 받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론 뭐 애플에서 심의를 보긴 하지만 정말 하루에도 몇백 개의 게임들이 몇십 개의 게임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다 못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막아버렸죠. 막았더니만 이제 전 세계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에 IT 강국이 많냐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네.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게임 쪽을 열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대 그 지금 스마트폰 쪽은 아예 규제를 할 수가 없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임들. 다만 그런 것들은 하고 있죠. 그 국가 코드, 리전 코드라 그래서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해외 게임들이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통해서 국가를 따르는 걸로 설정을 바꿔서 들어가면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뭐 보호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상 그 모바일 쪽, 특히 이런 스마트폰 쪽은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술과 법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모바일 같은 경우도 모바일도 마찬가지요. 아니 청소년 폰으로 게임을 못하면 아빠 스마트폰으로 하면 돼. 그리고 한국이 안 되면 미국으로 들어가서 받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법이라는 이런 느린 제약으로는 게임, 모바일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기술을 앞지를 수 있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법을 만들든가. 그럼 국회의원이 똑똑해야지. 내가 똑똑한가? 똑똑해? 제가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 나름대로 뭐 정청래 의원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 기술위원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출마를 해서 찍어주세요. 제가 한번 배지를 한번 달아보고. 안 똑똑한 거 아는데 뭘. 아니 뭐 똑똑하다고 뭐 다 하나. 일단 공천부터 받으셔야 돼요. 아니 뭐 하다가 또 공천 얘기까지 나와. 모바일 게임 이제 규제 쪽 얘기를 했었고, 저는 좀 하나 또 여쭤볼 게, 요건 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온라인 게임과 지금 모바일 게임이 제가 볼 때는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모바일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게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모바일로 다 바뀔 것인가? 네. 아니면 지금도 뭐 우리 당구 치는 사람도 열심히 치듯이 네.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때는 굉장히 지금 그게 화두였고, 네, 지금도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게임 업계에서. 모바일이 이제는 대세고, 뭐 디바이스 자체가 앉아서 PC를 쓰는 사람보다는 밖에서 다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도 하고, 뭐 거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을 모바일을 통해서. 그래서 게임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냐라고 지금 다들 하시는데, 물론 그걸로 통해서 또 모바일 쪽의 매출이 신장하면서 온라인 쪽의 매출이 뭐 일부는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그 온라인 게임이 콘솔 게임이나 기존의 무슨 휴대용 게임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본질이 그 게임을 아예 즐기는 유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온라인 게임을 찾는 유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타2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콘솔로 안 나온 이유가 콘솔을 할 수가 없어요. 디바이스 자체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터치로는 할 수 없나요? 터치로도 물론 디바이스가 그렇게 개발이 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양손을 이용해서 뭔가 전략적인 그 전술을 펼치는 그런 게임이고요. FPS 게임 같은 경우도 콘솔이나 모바일로도 많이 나왔지만 온라인 게임으로 해야 제맛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마우스의 그 감과 그 키보드의 WSAD 그걸 이용한 그런 느낌들. 그래서 그 장르나 아니면 게임의 특성들을 봤을 때 온라인으로만 해야지 재밌는 게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저도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집에서 모든 콘솔 게임기가 다 있어서 콘솔 게임을 사실은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PS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콘솔로 하게 되면은 그 패드로 이렇게 조이패드로 하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FPS는 콘솔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주로 하는 장르가 이렇게 뭐 전략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이지 여기 모바일로는 RPG 게임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답답하고 조금 좀 작아서 화면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게임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트렌드가 계속 돌면 돌듯이 지금은 모바일이 대세지만 또 다시 온라인 쪽 게임들이 강세가 오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디바이스가 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왜 톰 크루즈가 네. 이렇게 허공에 무슨 모니터를 띄워놓고 이렇게 터치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요런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미 지금 상용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미 네. 개발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요런 디바이스가 나온다면 네. 그럼 이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로도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오락실이라고 하는 게임 센터라고 하죠. 게임 센터를 가면은 실제로 그런 게임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터치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가상의 그건 아니지만 뭐 터치를 이용한 방식의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요새 또 얘기 많이 오큘러스 가상현실 쓰는 눈에다 이렇게 안경 쓰면은 3D로 다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게임이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래도 온라인 게임이 줄 수 있는 재미랑 그것들이 주는 재미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조금 더 그 기계들은 또 무엇보다도 상용화 되더라도 가격이 비쌀 수도 있어요. 콘솔 게임이 국내에서 콘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콘솔 값이 비싸서 콘솔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를 못하는 그런 유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뭐 PC도 물론 비싸죠, 그 나라에서. 하지만 PC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을 또 더 재밌게 즐길 수가 그러니까 좀 쉽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장비들이 보급이 되고 개발이 되는 데까지 앞으로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되더라도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느낌하고 지금 그 온라인에서 느끼는 재미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못 잊는 거와 좀 비슷하겠네. 네, 첫사랑. 항상 새롭게 만나는 그 이성이 다 첫사랑 아닌가요? 그 사람하고는 처음 사랑하는 거니까 첫사랑인 거지 뭐. 근데 저는 앞으로 게임은 그냥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컨버전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그냥 바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온라인에서 이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지금은 이제 뭐 포인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냥 미니 게임을 같이 연동하는 형식이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동시에 게임을 즐기면서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했던 삼국지를 품다라는 그 굉장히 그 엔더즈의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개발자님인데 김태곤 상무님이 개발한 그 게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PC에 하는 유저와 모바일로 접속한 유저가 같이 만나요. 게임 내에서. 그러면은 아이콘이 조그맣게 떠요. 얘는 PC다, 얘는 모바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 유저들이 실제로 다 똑같이 게임을 즐기고 한 서버에서 그때 당시에 지원을 했던 게 PC랑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그 외에 여러 가지 태블릿 기계들도 다 당연히 디바이스를 다 지원을 해서 거의 그 당시 최초로 이제 그 세계 최초 아마였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그 온라인 게임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모바일 게임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한때 그 웹 게임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태블릿 PC들이 이제 막 첫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쯤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돼요. 네. 그때 웹 게임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는 하고 있어요. 그때 삼국지를 품다도 가장 핫 게임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게임을 이렇게 게임사들 클라이언트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보다 약간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아이폰을 처음 썼을 때 그때 게임로프트 게임을 하면서 이 엔진이 이런 게 모바일에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였는데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이제 스펙들이 막 올라가면서 요즘 얼리언 엔진도 다 기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 서버에 접점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콘솔 게임을 베이스로 했던 뭐 배틀필드니 뭐 모던 어페어니 뭐 GTA니
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온라인 말고도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네. 한 서버에서 뭔가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 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규제를 이렇게 한다 어떻게? 그래? 혹시 또 미국 얘기하는 것 같아. 미국 아니 뭐 얘기. 긍정적인 말씀 말하는데 왜? 그 부분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동감을 하고요. 주춤하게 되네. 네. 아, 네. 네, 동감하고 끝. 네, 끝이에요? 아, 네, 네. 뭐 그런 것 같고요. 네. 기다리고 있었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오고 아무리 집에 여러 가지 HD 장비가 돼도 영화관 가서 보는 그 재미는 다르거든요. 영화관을 소비를 하는 층이 점점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장년층이나 노년층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주로 영화관을 가는 층은 대부분 20대, 30대, 뭐 40대 이런 층들이 많이 가는 것처럼 저는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관과 같이 영화관이 조금 더 진보를 하겠죠. 요새는 4D 같이 뭐 냄새도 나고 이렇게 흔들리는 의자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큰 화면에서 좀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그리고 좀 그 어두컴컴한 이렇게 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영화를 보는 영화관만의 특징이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 게임도 결국에는 그 온라인으로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무리 진보를 하고 물론 지금도 엄청 좋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바일인데 모바일이 막 50인치, 40인치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모바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게임은 어떤 장르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적재적소에 조금씩 다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볼게.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게임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그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총괄하는 아저씨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그 모바일 게임사들 대표나 뭐 책임자들 불러놓고서 우리 앱스토어에다 게임 많이 넣어라. 우린 현지화나 이런 거를 정말 핫하게 바로바로 우리는 쉽게 해준다. 이러면서 광고하고 갔고 저커버그도 게임을 통해서 하루에 페이스북이 5억에서 8억 명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들어와서 게임을 한 번이라도 건드리거나 뭐 게임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합한 사람이 8억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게임이 페이스북을 먹여 살리는데 정말 일조하겠구나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한민족이 단군 이래 해외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삼성이라는 거예요. 삼성. 그래서 삼성 이후로 온라인 게임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떠세요? 우리 그 한국의 게임들이 그런 구글이나 네. 페이스북 CEO들이 뻑갈 정도의 그런 네. 어떤 물건을 네. 앞으로도 계속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일선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확실한 거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개발자분들, 한국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 분들이 정말로 열의도 있고 정말로 그 감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금 쌓았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통해서 잘 그런 것들이 전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 후발주자였던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유럽이나 북미 그 게임사들한테 분명히 이 자리를 내줄 게 뻔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뭐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해외에다 업체를 세우는 그런 신생 회사들이 많아질 거고 해외에서 업체를 세우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쓰겠죠. 중국인을 쓰거나 아니면 북미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이제 게임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오게끔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도 분명히 한국에서 만든 게임들에 대해서 그래도 메이드 인 한국이라는 딱지가 아직까지 먹힐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게임을 되게 게임방, 그러니까 PC방을 되게 싫어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98년 8월 달에 입대를 했어요. 네. 해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제가 12월에 이제 첫 추가를 나왔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워. 네. 그래서 첫 추가를 이제 나와서 친구들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이제 그때 뭐 PCS 폰? 네. 그때 수소문해서 갔는데, 뭐 처음 가본 무슨 PC방에 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야 얘들아 나왔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잠깐만 야 지금 앞마당 털리고 있어 잠깐만 이러는 거야. 야 앞마당을 뭘 털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2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타 2를? 스타 1이죠. 아 스타 1? 네. 그땐 스타 1이거든. 네. 스타 1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루드워. 네. 저는 그래서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나는 저 첫 주가 나가지고 하루가 이 시간에 난 술을 마시고 있어야 되는데 PC방에서 한 4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짜증나가지고 뒤통수 치고 나왔어요. 네. 전 그때 우리 PC방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저를 PC방으로 가게 만들었던 게 게임이 딱 두 개예요. 네. 디아블로 2랑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할 때는 그거였어요. 내기 할 때 있잖아요. 네. 뭐 이번에 뭐 꼴찌한 놈이 뭐 라면 사기 뭐 네. 이런 거 이런 걸로 카트라이더를 많이 했었어요. 카트라이더 하니까 강민혁이 생각이 나네. 지금 대관 팀에 있지 않아요? 지금 대외 협력 실장이죠, 그죠? 정확히 대외 정책실. 네. 그 예전에 그 포커스에서 근무하셨던. 맞아요. 네. 이거 이제 우리 저 신문사 동기인데 이 친구가 이제 기자 시절에 카트라이더 처음 나왔을 땐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편집국에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선배들이 시비를 걸 거 아니야. 네. 야, 너 왜 일 안 하고 게임해? 게임 담당이 게임하죠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되게 참 신기하다.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더니 넥슨 가대? 네, 지금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네. 앞에 서나네요. 두 분이서 동기셨어요? 까칠한 두 분이서 동기였구나. 두 분이 스투. 네. 민혁이는 젠틀하잖아요. 그때 제가 까칠해 걔도? 아니 뭐냐면 닌텐도를 담당해서 만났었거든요. 나 완전 까칠했어. 진짜? 닌텐도가 그 몇 안 되는 그 게임 담당 기자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몇 안 개 되는 그 게임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네, 유명했잖아요. 닌텐도 여러분들, 전 그래도 몬스터 헌터 4를 하면서 닌텐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깔아줘야 돼, 한 번쯤. 그때 만나가지고, 저를 되게 까칠했었거든요. 근데 좀 계속 몇 번 만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친해졌는데,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지, 이제 게임용으로 전직을 하시더라고. 넥슨으로 가셨다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소식을 저는 접한 적이 없었네. 저 같은 층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애 키우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저 동탄인가? 네, 동탄에 거기 이사 가서 야구 열심히 보시고. 그 같은 층이면은 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사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힘드실 때네 법무면 전화 좀 하라고 좀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뭐 동기도 전화가 안 되는데. 이 연락처에 제일 위에 있어. 그래요? 강씨니까. 맞아. 강씨여서. 네. 난 좀 친하다고. 그것도 아니었구만. 또 이 실장이니까 또 내가 일개 기자가 어디 넥슨 실장님한테 전화를 하겠어.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던데. 힘들다고 요새 전화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진짜 힘들겠어요 요즘. 네. 방송 들으면 전화 오겠네요? 들으실까 모르겠어요. 박문희가 먼저 할 것 같은데. 뭐 선물 들고 온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삼성도 지금은 뭐 삼성 그러면 스마트폰, TV가 생각이 나지만 원래는 구멍가게였잖아요. 처음에 우리 이병철 선대 회장 그분이 이제 처음 사업하실 때는 구멍가게였는데 넥슨을 포함한 온라인 게임만 해야 되냐? 다른 거 좀 하면 안 되냐? 그럼 다른 걸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런 건 어떻게 좀 뭐 미래 전략 기획실 뭐 이런 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네, 뭐 제가 뭐 창업자도 아니고 경영진이 아니어서 사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견일 것 같아요. 근데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보면서 그 넥슨의 또 분위기도 보고 게임 업계 분위기를 봤을 때 뭐 막말로 뭐 맥도날드처럼 햄버거만 팔아갖고 전 세계 탑이 될 건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상업 방향을 넓혀서 조금 더 그걸 키워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선이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유저들한테 좀 재미를 알리고 싶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 넥슨도 그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물론 창업주분께서 이제 다른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실 수는 있죠. 이미 하고 있죠. 네, 하고 계시고. 그래요? 네. 뭐 스토케도 지금 인수해서 유모차도 파시고, 그 레고 중고 사이트 이름 뭐더라? 네, 그 레고 사이트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제 애들 장난감도 파시고 이제 많이 하시죠. 네. 박물관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넥슨을 통해서는 사실 게임만 계속 서비스하고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뭐 NC소프트가 야구단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게임사들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사실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다기보다 조금 더 게임을 통해서 좀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네. 다시 한번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나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위층 분에게 몇 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디즈니랜드처럼 넥슨랜드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이 넥슨 박물관 생기기 전에 네. 그냥 그런 걸 만드는 줄 알았어. 내 얘기를 듣고서. 근데 박물관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 메이플이나 덤파나 뭐 카트라이더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많이 있으니까 네. 실제로 메이플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인가요? 네. 그 놀이터도 잠깐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그런 거를 좀 더 크게 네. 확장을 해서 넥슨랜드 같은 걸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만들면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질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네. 우리가 또 길다고 또 물어가실까봐. 그래서 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그때는 우리 강민혁 실장님과 한번 같이 네. 나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실장님 방송 네. 누가 들을지 모르는 순위 밖이었던 방송인데요. 네. 출연하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네, 뭐 처음에 이렇게 그 지인분한테 이렇게 소개받아서 한번 방송을 나가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 좀 제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되게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네, 제가 뭐 그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더 좀 이렇게 그 가슴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 게임, 온라인 게임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믿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제 마지막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재규 이사님 지금 열심히 듣고 네. 계시는데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본부장님, 네, 재규 본부장님. 저 뭐 넥슨 처음 왔을 때 이제 저를 같이 저를 이제 뽑아주셨던 분이고요. 네, 지금은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저희 넥슨의 그 지주회사인 NXG에서 계시는 분인데, 네, 뭐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있고 제가 원조 김하늘이라고 아주 게임업계 네. 미녀이신 네. 아주 1세대 카리스마 있으시고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리더가 되면 저런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좀 자주는 요새 못 뵀는데 그래도 뵈면은 제가 항상 찾아뵙고 인사 이렇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보고 싶습니다, 이사님. 네, 같이 한번 식사하러 가시죠. 엄민아 이사님 보고 싶습니다. 나는 엄미사님 너무 좋아요. 네, 여튼, 네. 오늘 그 박성민 실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뭐, 개인 입장에서 네. 말씀하시기 힘들었을 그런 아젠다들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자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장님, 우리 다음 주 예고해 주셔야죠. 다음 주는 요즘 뭐 안 쓰는 사람이 없죠.
SNS를 한번 물고 늘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게스트로 그 트위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한번 모시고 역시나 이름은 뭐 밝힐 수 없고 딱 방송을 들으시면 알 수 있게끔 네. 예, 힌트만 드리고 예. 아, 그러면은 간단한 이벤트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이벤트? 다음 주 트위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트위터를 위해 근무하시는 분이죠. 트위터를 위해 근무하시는 분? 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오늘처럼 또 또 어떻게 될지 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새 막 승진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깜짝 퀴즈. 어떤?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을 맞추기? 네,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걸로. 뭐죠, 네. 선물은? 선물은 비밀이에요. 근데 받고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아까 이 힌트만으로. 아까 살짝 들으니까 뭐 디아블로 3 뭐 패키지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이거는 이제 뭐 블리자드 분이 나오시게 되면 네,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댓글로 하루에 뭐 한 100개씩 이름 막 올리면 굳이 맞지 않겠어. 어떻게든 트래픽을 올리려고 하는 이 꼼수가 또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느라고 두 분 다 고생하셨고요. 특히 장시간 이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